특히 막판에는 그 단주마 선수가 때린 게 골대 맞고 네. 비카리오 맞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비카리오가 나중에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 보니까 한 3cm? 네. 네. 한 볼에 한 5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한 요만큼 진짜. 네.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클로스. 안겼습니다. 네.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전반 9분 히샬리송이 존스 패스 받아가 선제골 넣었고요. 네, 정말 네. 브라질리언 같은 마무리였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히샬리송이 그 손흥민 인터뷰 이후에 저희는 전지적 손흥민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해서 그 리포터가 막 비웃었잖아요. 그쵸. 야, 손흥민이 이건 너무 과하게 겸손하다. 스트라이커로는 히샬리송이 나보다 낫다. 이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근데 옆에서 당신이 스트라이커잖아요. 그러니까. 라고 하죠. 네. 아, 그러면서 typical of you 뭐라면서 그런 얘기를 한 뒤로 히샬리송이 네, 연속골을 좀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반 18분에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골키퍼 맞고 나온 것을 너무도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네. 시즌 11호 골 현재 시점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2위에 그렇죠. 네, 제라드 올랐습니다. 보웬, 네.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그렇죠. 네. 이제 살라는 이번 라운드 경기 아직 안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계속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전반이었고 일단 토트넘이 전반 30분 정도까지는 좀 완전 지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득점도 그때 30분 전에 나왔고요. 두 네. 골 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괜찮긴 했는데 에버튼이 물론 부상 여파로 개예가 나간 거긴 한데 개예 대신 들어온 안드레 고메스가 네. 마치 왜 날 선발로 쓰지 않았냐라고 네. 항의를 하듯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흐름이 좀 넘어왔어요. 인생먼사 세웅지마라고 네. 계획가 부상으로 나갈 때만 해도 에버튼 꼬이나 싶었는데 안드레 고메스가 올 시즌 첫 출전입니다. 네. 그런데 들어와서 정말 거의 뭐 양질의 패스를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쏘아대면서 에버튼 공격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사실 실점할 수 있는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비카리오가 올 시즌 정말 저는 베스트 그 사이닝이 아닌가 리그에서 그렇죠. 엄청나게 지켜내면서 보시다시피 AI 평점에서도 전반에만 비카리오가 무려 8.2점. 네. 네. 골을 넣은 선수들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팀을 무실점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바꿔 말하면 에버튼의 골 결정력이 정말 아쉬웠다. 네. 네, 물론 뭐 비카리오가 정말 잘 막은 거지만 뭐 잭 해리슨이라든가 르윈이 좀 결정적인 장면에서 이제 결정짓지 못했죠. 네, 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좀 에버튼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에버튼이 최근 4경기 무실점으로 4연승을 했던 팀인데 토트넘이 이거를 20분 만에 완전히 그냥 부셔버렸고요. 하지만 계속된 좀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투미들 자리에 비수마 자리에 오늘 스킵이 나왔는데 스킵이 제 역할을 너무도 못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이 어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후반전 더 재밌는 경기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더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라인 테크놀로지와 비카리오가 마무리를 장식했던 네. 에버튼과 토트넘의 경기. 토트넘이 2대1. 좀 초반에 무난하게 이기나 했는데 네. 굉장히 혈투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카리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록을 보면 비카리오가 박스 안에서의 세이브가 6번. 아이고. 네. 그리고 다이빙 세이브 5번.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에버튼이 특히 후반 들어서 분위기를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한 골밖에 내주지 않았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됐고요. 특히 이날 그 수비가 좀 허술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포백 보호도 잘 안 됐고 그렇죠. 포로가 앞서고 있고 막판에 밀리는데도 자기 역할이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전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남겨진 그 뒷공간에서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비카리오 선방이 많이 있었고 특히 막판에는 그 단주마 선수가 때린 게 골대 맞고 네. 비카리오 맞고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비카리오가 나중에 그 온라인 테크놀로지 보니까 한 3cm? 네. 네. 한 볼에 한 5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한 요만큼 진짜. 네. 정말 그게 막판이었고 그게 들어가면 사실 토트넘이 다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극적인 토트넘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그 30경기 연속 토트넘이 지금 골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리그 지금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 가운데 최장 기록이라고 하고요. 또 선제골 또 넣으면서 이것 역시도 올 시즌에 좀 엄청난 기록을 쓰고 있는데 늘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시작은 좋고 갈수록 계속 밀리고 네.
교체 선수들 들어오면서 분위기 좀 계속해서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역전패까지는 당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에버튼 안드레 고메즈 들어온 게 정말 신의 한 수. 저희가 하프타임 토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안드레 고메즈가 들어와서 완전히 에버튼 공격을 좀 뒤집어 놨고 네. 후반에도 양질의 패스를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 마치 네. 그 이탈리아 원정 가서 이제 연령별 대표팀 경기를 뛰고 네. 후반전에 투입된 안정환 같은 아주대 안정환 같은 모습을 네. 안드레 고메스가 보여줬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활약도 있었고 근데 오늘 공식 MOM은 손흥민 선수가 네. 압도적인 득표를 하면서 일단 공식 MOM 선정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메로 선수가 부상으로. 부상으로 하프타임에 나가고 이제 다이어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부상 상태를 좀 봐야겠지만 일단 후반전에 그 아이싱하면서 이렇게 그 안자는 있었거든요. 네. 벤치에. 햄스트링 쪽을. 네. 경기가 이제 또 29일 날 있기 때문에 그 빠르게 회복이 좀 돼야 될 텐데 좀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요소가 되겠고 아무튼 부상자들이 안 그래도 많은 상황에서 우독이 빠지고 비수만까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선수층이 얇은 네. 상태로 치른 경기였기 때문에 최근에 4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달리고 있던 에버튼을 상대로 거둔 이 승리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선수들 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AI 평점을 좀 보고 가면 로얄이 굉장히 평점이 높았어요.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볼 터치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AI 평점의 한계를 AI 평점은 기록으로 잡히는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경기를 보면 로얄이 실수도 많이 있었고 네. 좀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결국 수비적으로 잘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버튼의 오른쪽 공격진들이 좀 부진하기도 했죠. 네. 비교적 왼쪽에 비해서. 네,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게 에버튼이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에버튼의 그 피니시가 좀 더 깔끔했다고 하면은 경기가 네.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운도 따랐습니다. 그 골 취소 장면도 심판에 따라서는 안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어쨌든 골 취소가 됐고 그 덕분에 2대1로 한 골차의 승리를 이제 가져갔는데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해야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왼쪽에 나왔다가 히샬리송이 좀 일찍 나갔죠. 네. 63분인가요? 일찍 나가면서 톱으로 이동을 했는데 기회가 없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톱으로 나온 시점부터 이미 에버튼 페이스로 경기를 흘러가고 있었지만 몇 차례 역습 상황에서 기회는 있었는데 수비도 좀 많이 붙고 또 사이드에서 볼 잡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본인이 무리해서 마무리 시도하기보다는 계속 동료들에게 좀 내줬었거든요. 근데 입중계창에서는 좀 난리가 났죠. 왜 그렇죠. 패스하냐. 네. 근데 그 선택이 그렇게 오바스럽지 않은 장면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좀 욕심 내지 약간 이런 마인드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결승골을 뽑아냈고 시즌 11호 골을 달성을 하면서 득점 2위인 상태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지금 토트넘이 메디슨이 없는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중앙에서 굉장히 그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잖아요. 게다가 후반전에는 로셀소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팀이고 전체적인 기량으로 봤을 때 지금 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역전패를 당하는 와중에도 팀 전술에 큰 교정을 하지 않고 하던 축구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선수들이 좀 적응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으로 토트넘이 확실히 색깔을 가져가면서 성적도 지금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지금 탑4로 네. 무려 맨시티 경기 수가 적긴 하지만 네. 무려 맨시티보다 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음 경기도 이제 치러질 텐데 다음 네. 경기 또 우도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만약 혹시나 로메로가 못 뛴다면 그 자리엔 다이어보다 아마 로얄이 또 다시 네. 제가 아까 입중계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레알 마드리드의 나초와 같은 존재다. 네. 나초에겐 좀 미안하지만. 네. 자, 손흥민 선수 오늘 슈팅 2개 때렸고요. 네. 그 중에 하나 골로 만들었고, 키패스도 한 번 있었고, 전체적으로 그 볼터치가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중원에 오면서도 그렇고. 게다가 또 에버튼이 볼 소유도 많이 했고 공격 상황도 많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경기 흐름별로 약간 판세를 볼 수 있는 네. 그 그래프인데 그래도 우리 생각보다는 토트넘 쪽에서도 공 갖고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점유 자체가 최종 점유율이 6대4로 끝이 났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래도
밀리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볼 조면은 계속 좀 가져가면서 결국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점유를 아주 중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점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축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 진영에서의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가는 걸 선호하는 그런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정착이 되면서 결국 성과까지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우리가 오늘도 봤지만 그 케인이 있을 때랑은 많이 다릅니다. 케인이 중앙에서 좀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약간 보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던 중앙에 있던 굉장히 주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그 활동량을 아낄 때는 히샬리송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선수들 많이 도와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팀이 확실히 손흥민 중심의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방식의 이런 축구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 와중에 바닥치고 올라오면서 승수를 계속 쌓고 있다는 거 어쨌든 연승에서 달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두 경기에서도 토트넘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기 충분하지 않나. 손흥민 두 경기 뛰면 이제 아시안컵 갑니다. 네. 네, 지금 11골인데 남은 두 경기에서 골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경기 이제 금요일 새벽과 31일 밤이죠. 그렇죠. 네. 30일 새해를 저와 함께 맞이하시는 그런 입중계가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팅창에서도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번 경기를 보고 안 좋은 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뭐 각자 보는 시각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볼 터치가 많거나 뭐 결정적인 상황을 많이 만들진 않았더라도 충분히 주도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결승골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그런 경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손타클로스 네. 오늘도 멋진 활약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토트넘이 연승 가도를 달리면서 탑4인 상태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에버턴의 연승 가도를 토트넘이 홈에서 끊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그 29일 날도 입중계 또 같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